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뉴스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년 4월 1일에 월요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기관으로 캐피탈 선정 논란 무슨 일, 그러는데 대구에 있는 국내 손꼽히는 브랜드 아파트인데 이게 집단 중도금 대출을 하면서 제1금융권, 시중은행이 아니고 제2금융권이죠. 캐피탈사가 집단 중도금 대출의 금융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2025년 5월 입주를 목표로 이제 다 계약을 했고 중도금 납부가 예정돼 있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 예비 입주민들에 대해서 시행사 측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캐피탈사가 중도금 집단 대출의 주관사로 선정이 됐으니까 대출을 받아라. 한 회차에 한 5천에서 6천 정도 만 원 정도 돈이 나갔는데 금리는 변동금리로 4.7%다. 대출을 받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입주 예정자들께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금리가 하락을 하죠. 그리고 금리도 당연히 높을 거고요. 그래서 왜 1금융권을 안 하고 굳이 제2금융권을 하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사 쪽에서는 기준금리는 똑같고 그 다음에 변동폭도 작은 기업 어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큰 금리 상승이나 신용 점수 하락에 염려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최근에도 입주 예정자 협의회,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 또는 민간 건설 임대 아파트 같은 데서 중도금을 시세의 한 5, 60% 정도 내고 들어가는 분들, 이 대출을 받을 때 입주 예정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주선을 저희가 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관련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입주를 할 때 하자가 발생됐다고 하면 하자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 보수 청구라든가 관련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관련 행정적인 것도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같이 이제 부대해서 대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알선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이건 무료로 해드리는 거고요. 알선 같은 경우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들이 있으니까 은행들을 주로 제1금융권을 이제 컨택을 해서 그쪽에 대출 한도라든가 대출 조건 그리고 금리 같은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대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거나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억 이상, 15억 이상 가지게 되면 대출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상당히 한도가 적거나 금리가 너무 높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1금융권에서 집단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80% 정도는 분양이 마감이 돼야지 마무리가 돼야지만 대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금융권 집단 대출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 1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집단 대출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에서 한 규제들 다주택자, 1주택자의 금액, 보유주택의 규모 등에 따른 그 규제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은행별로 이제 조건을 제시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분양률 80%를 채우지 못해서 1금권이 안 된다는 거는 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 시행사가 이제 거래하는 데가 캐피탈사라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는 주로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를 자문하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같이 금융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입주 예정자 협의회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법무법인과 상담을 좀 하시면 아마 다르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 한다면 이 자체가 제2금융권이 집단 중도금 대출을 담당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금리가 높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는 입주 예정자들이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1금융권과 한다라고 할 때 저희 법무법인이 도와드릴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